자, 안녕하십니까. 국토일보 TV 김광련입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폭염의 살인적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5도를 오르내는 이런 무더위에 이 폭염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세종 정부청사 앞에, 국토교통부 앞에서는 전국 30만 7,300여 시설유지관리업계가 모여서 지금 생존을 위한 투쟁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차마 저도 한번 엊그저께 인터뷰를 잠시 갔었는데, 이 더위에 어깨가 타서 정말 더위를 먹지 않았나, 이런 좀 엄청난 그런 시련과 고통을 지금 감내하면서 우리 시설유지관리업계가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일보 TV에서 우리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유지관리업 폐지 관련해서 현재 이것이 얼마나 악한 제도 개혁인지에 대한 지적과, 또 현업을 하고 계시는 전국에서 올라오신 5분을 좀 모시고 이분들의 허심탄회한 신랄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온 이 시설물 보수 보강 이쪽에 일을 하고 있는 건설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박이모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설물 보수 보강 이쪽으로 벌써 경력이 한 30년이 다 돼갑니다. 다 돼가는데, 근데 이번처럼 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도 국토교통부가 남들 앞에서는, 특히 언론 앞에서는 서로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실제적으로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통보적인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 많이 답답하고 쉬운 말로 참 거시기 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의 생계가 달린 재산권의 문제가 걸려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쪽 계통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 보강 이쪽으로만 경력이 30년이 다 돼가는데, 오로지 이거 하나만 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랍니다. 그 다른 데 가가지고 살아남아도 내 책임이고, 회사가 부도가 나도 내 책임이고, 그것도 올해까지 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라는 회유, 국토부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 권익위원회가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걸 잠시 동안나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이런 국토부에 해오는 이런 진행 방법에 대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겁니다. 희망을, 지금 현재 분위기로 속으로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여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시설물 회원사들한테 제가 감히 말씀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너무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힘이 센 정부 부처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작다만 작은 우리 시설물 협회가 협상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로 단결된 모습이 진짜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업을 운영하는 칠성건설 대표이사 이희광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운영해온 시설물 유지 관리업이 국토부의 부당한 정책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
생존권 사수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7월 15일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 2,500여 명의 시설물 종사자들이 모여 업종 폐지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하였으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토부 국정감사장을 찾아다니며 국회의원께 시설물 업종 폐지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영재 의원께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업종임을 인지하시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시설물 안전법상의 업종으로 강화시키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현재 건산법에서 빼내서 시특법,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 이전하여 유지관리 분야를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직결된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토부의 업종 폐지 정책이 얼마나 절차상 잘못되었으면 같은 정부기관이 국토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2023년 12월 31일자로 시설물 유지 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니 존치해 주든지 유예 기간을 상당 기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시설물 유지 관리업 유효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여 세부 시행 방안을 신청인과 충분히 논의하라 최종 의결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우리 권익보호에 크나큰 힘이 되고 업종이 존치될 수 있는 근거와 하영재 의원이 발의한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의 정당성과 입법상 더욱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국토부를 끝까지 성토하여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의지와 결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고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국제학원의 최진용 대표입니다. 자금의 지금 국토부의 그 건설산업 선진화, 고도화 정책이 이게 옳은지 너무 개탄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이 선진하고 고도화입니까?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게 그게 고도화입니까? 25년 시특법이 생기고 25년간 이 업을 해왔습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한 10년 정도 총체적인 대한민국 구조물의 문제를 저희가 보수 보강, 성능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에서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특허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외국에까지 그 기술을 전파하고 그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을 폐지를 한다. 그게 무슨 건설산업 고도화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정책. 저희 회사만 해도 건설 현장 관리자와 기능공이 50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식구까지 하면 500명이 넘어갑니다. 자, 지금의 저희 보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전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건축이든 토목이든 아니면 대업종으로 전환을 해라. 무슨 뭐
건설업이 무슨 뭐 구멍가게입니까? 아니 저희 보고 집을 지고 교량을 건설을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장난합니까 지금? 결국은 기존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폐업을 하든지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국토부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500여 명의 우리 회사 식구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5년 전에 인도네시아 국토부에서 우리나라 국토부에 시트법을 도입하겠다고 인도네시아 국토부 관계자들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 시설안전공단 시설유지관리협회가 참여해서 같이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기술 교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가 그 당시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국토부 관계자가 굉장히 놀래고 갔습니다. 야, 이런 좋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있구나. 이거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진도 많고 국가 재난이 많은 나라입니다. 야, 이걸 바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인도네시아 진출해서 이런 거를 좀 전수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진출해서 그쪽에 지금 자재 생산과 시공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선진하고 고도화입니다. 고용 창출이고. 근데 지금 이거 하지 마라. 무슨 놈의 국토부 정책이 이렇습니까? 이 정부가 원하는 정책이 이런 건가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뭐 실적으로 50% 가산해주니 뭐니 해서 빨리 전환을 하게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인 줄 알면서 이거를 빨리 관철을 해야 되니까 뭐 실적을 주네 뭐를 주네 말도 안 되는 짓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가 할 짓입니까, 이게? 자, 이게 위헌 소송이 되면 다 원점으로 가야 됩니다. 변호사 여러분, 절대 함부로 전환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지역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25년째 하고 있는 통진 엔지니어링 노우철 대표입니다. 이 정부는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아예 업종 폐지라는 강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개정과 제정 또는 공포와 시행령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2018년부터 시작된 건설산업 혁신 방안에 의해서 시작돼서 지금 현재 진행한 것은 너무도 급조되고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는 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입찰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미 시행령 공고가 동시에 지금 현재 입찰 공고가 종합건설, 전문건설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연 이 법이 맞게 진행하고 있나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업 작태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그 재공고를 시행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누구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권과 우리의 의무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업은 다른 업종과 굉장히 차이가 있고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신기술 신공법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현재 보니까 917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0%는 247개 정도가 유지관리 관련된 신기술 신공법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게 거기에 50%, 한 140여 개의 신기술 신공법, 뭐 특허는 좀 제외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공법들을 가지고 그동안 무단히 노력해왔고 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업종을 지켜왔던 겁니다. 이러한 업종을 국토부는 혁신이라는 허울좋은 가면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실적 만능주의를 내세우면서 이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말살 정책으로 갑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을 이런 국토부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설물 유지 사업자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업종 전환을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한다고 하는데, 제가 간곡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업종 전환해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대업종으로 갔을 때, 대업종은 그래도 전문건설이지만 종합건설로 종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갔을 때 일반건설에서 분명히 그 부분의 위법성을 정보로 상당히 따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업종 전환은 법에 의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그건 위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업종 전환해서 종합건설로 가서 2022년도, 23년도에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일반건설협회에서 그 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 소송을, 업종 전환 무효 소송을 만약에 진행했을 때 만약에 가신 분들은 낙동갈 오래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만약에 시설물이 살아난다 하면 여러분들 신중히 생각하시고 내년 대선 전까지는 업종 전환을 유보하시고, 대선에서 우리 시설물 유지 관리업을 존치하고 그 다음에 특수 건설로 발의한 하윤재 의원이 계십니다. 그쪽 대선 쪽에서 대선 후보자께서 선거 결과가 잘 나오면 우리 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초까지는 시설물 유지 관리업 업종 전환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 정부의 국무총리, 현재 대선 후보네요. 정세균 총리가 일 잘한다고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한다고 그 표창까지 주시고, 또 전 정부에서만 해도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된 유지관리 산업의 역사 속에서 전 정부까지도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이 한국의 이 시설 유지관리 제도를 배우겠다고, 벤치마킹 하겠다고, 이런 나라가 여기저기 많이 있던 이 좋은 제도를, 이 문재인 정부는 왜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 또 절절한 그 피가 맺히는 말씀 잘 들었고요. 부디 우리 회원사 여러분은 물론이고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판단, 지혜로운 정책 결정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